없었던 게 말을 그냥 안 해주는 거예요. 들은 거 있고 알고 있는 것도 있는데 나 얘랑 공유하기 싫은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해야 되니까. 얘는 안 했으면 좋겠네. 여서 안 줬는데 요즘에는 문제가 뭐냐면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를 초등학교 고학년을 겪은 세대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더 심할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그래도 초등학교 고학년 때 아이들이 처음으로 공부에 대한 고민이 조금씩 생기거든요. 이거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냥 놀면서 다녀도 점수 이 정도는 나왔는데 왜 안 나오지가 생겨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고 야 나는 이렇게 해봤더니 이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코로나 때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방법이 다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좀 저희도 컨설팅을 계속 해왔지만 좀 다른 의미로 아이들한테 학습 방법을 떠먹여줘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생님을 거쳐서 이렇게 얘기를 지금은 많이 듣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잡고 시간 관리는 어른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이들하고 같이 플래닝해서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학습 로드맵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저희가 전공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하고 로드맵으로 주기적으로 짜보는 게 학습 로드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자기주도 학습관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리 감독이죠. 아이들 혼자 두면은 그리고 계획을 잘 짜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행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전문가 집단 3개가 만나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하느냐라고 하면 요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수학 전문, 영어 전문, 국어 전문이 있는데요. 국어 전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국영수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국어도 주말에 이제 국어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 급을 여기 안에서 무조건 들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많았어요. 근데 국어에서는 저희가 비문학은 그 아이들이 등원할 때마다 데일리로 풀리는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국어 비문학이냐면은 이거는 문해력 때문에 그래요. 비문학이라는 거는 사실 문학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외워야 되는 게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문해력이 안 돼서 다른 과목들도 문제를 읽는데 영향이 있다 보니까 비문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데일리 형태로 계속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짰고요. 그 외에 국어 정규 클래스나 논술 같은 경우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영어 전문 내용은 문법 독해, 단어 듣기가 들어가는데 이 내용들을 저희가 구문, 신텍스 기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학원에서 하고 있는 영역들이나 이런 부분들처럼 저희가 관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학습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학 전문가 집단 같은 경우는 선행, 현행, 오답, 심화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마 다른 곳에서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좀 차별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개별화가 잘 되어 있어서 왜냐면 어머님들이 수학학원 찾아보셔서 아시겠지만 항상 전화하시면은 이거부터 물어보시잖아요. 우리 아이는 몇 학년에 선행이 되어 있거나 현행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심화는 어디 무슨 교재까지 풀렸어요? 라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요거가 갖춰진 학원이 있고 갖춰지지 않은 학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스터디 파인드 프로그램을 들어가면서 요거를 개별적으로 맞춰서 들어갈 수 있게끔 짜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의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들어가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학습관리 같은 경우는 스파이더 학습관리라고 해서 이렇게 구성을 써놨는데요. 저희가 학습관리를 할 때 학원에서 들어오고 나갈 때까지의 학습관리가 아니라 아이가 학교에서도 어떻게 시간관리를 하는지까지 터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도 예습과 수업, 복습 4번이라고 하는 부분은 학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서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들을 같이 써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학습 관리를 시킬 때는 예습과 복습 당연히 중요하고 수업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게 가져가야 돼 라는 걸 컨설팅하면서 알려주는 부분이고, 메타 리뷰 노트, 학습 플래너, 스파이더 관리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준비한 부분인데, 메타 리뷰 노트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 조그마한 그림으로 저희가 첫 번째 메타 리뷰 노트랑 두 번째 공부 다이어리, 학습 플래너를 지금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게 모양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용에 보시면 그 리뷰 노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이들이 매번 학교를 갔다 오면은 아니면 학원 수업을 듣고 나면은 그날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노트가 아이들한테 나갈 때 학원 섹션하고 학교 섹션을 분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한 내용을 정리를 착착 할 수 있는 구간이 있고, 학원 내용을 또 정리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 칸은 과목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은 영어 같은 경우, 사회, 과학 이런 거는 쓸 내용이 많겠죠. 그래서 개념 정리할 내용이 많은 거는 이렇게 큰 칸으로 쓰고, 그 수학 같은 경우는 공식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은 그날 배웠던 피드백 받았던 내용 중에 자기가 잘 모르는 유형의 문제 같은 경우는 써놔야 되는데 길지 않잖아요. 그 내용들을. 그래서 좀 칸 작은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리뷰 정리하는 내용이 있고, 이 내용을 그리고 다시 아이들이 복기를 하면서 그 복습을 하는 걸 체크하게끔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한 단원이 끝나면 저희가 마인드 매핑을 시켜요. 마인드 매핑을 시켜서 이건 그 단원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지 한 번 더 복기하는 그 시간을 가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딥앤백 마인드맵 플러스 설명하기인데 아이들한테 이걸 토대로 설명하는 것도 시키는 거죠. 하는 이유는 설명을 해보면 본인이 이제 구멍이 난 부분들이 보여서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래너 같은 경우는 위쪽 섹션은 계획을 하는 내용이고요. 아래쪽은 오늘 했던 걸 얼마나 지켰는지를 체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위쪽에는 오늘 해야 될 거, 오늘 목표 해서 쓰는데, 오늘 목표 보면은 아이들이 할 거 다 완수하고 잠자기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떤 문제는 꼭 풀어보기 아니면 잘 풀어보기라는 식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목표를. 그리고 지금 들어와 있는 친구들 중에 선택적으로 이 부분을 이미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리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오늘 하루를 다 지나고 나서 어떤 피드백을 밑에서 하냐면요, 자기 공부 습관을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이거 플래너 작성을 했었나요? 그리고 수업 전에 복습이나 예습 같은 것들을 다 챙겼나요?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습관을 만들고, 공부 다이어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오늘 내가 잘한 거, 아쉬웠던 거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일기 쓰듯이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저희가 그러면은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해서 이렇게 섹션을 빼놨는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주중에 10시간, 주말 5시간이라고 저희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저희가 이 합해서 15시간이잖아요. 왜 15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등학생 대상으로 상위권 아이들만 모아놓고 저희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 친구들이 학원 다니는 시간 말고요, 숙제하는 시간 말고요, 혼자 자기가 그거를 다시 정리해보고 그 복기를 해보고 내가 어디까지 아는지 그런 확인 작업들을 하는 시간을 순수 계산을 해봤더니 최소 한 15시간 이상은 필요하더라. 그래서 그 시간을 잘 확보해서 공부를 하는 애들이 상위권을 하더라 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시작을 해서,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 학습 관리할 때 이 시간을 반드시 지켜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라고 해서 나온 15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10시간하고 5시간 이렇게 각각 찢어두기는 했지만 이 시간이 학원 수업 시간은 뺀 거예요.
예복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는 시간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그러면 어머님들께서 이거 보시면 15시간이 사실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데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거 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스파이더 주말학습 관리라고 해서 이 부분은 뭐냐면요. 저희가 구름이라고 해서 인증해가지고 쓰려고 하는 건데 아이들한테 조금 재미 요소를 주면서도 공부한 시간 인증하게끔 해서 너가 주말에 이 정도는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그 데이터를 조금 수집을 해서 아이들한테 나중에는 이걸 가지고 포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동기부여식으로 가려고 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리고 제가 요거 구름이 인증 같은 경우는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인증이 남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입시 학습 로드맵 일반적으로 애들이 생활을 하면서 학습 관리 매일매일 사실은 어떻게 해야 나중에 이게 쌓인다라는 게 보여야 되다 보니까 매일매일 하는 거 중요하죠. 그게 조금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라면 요 입시 학습 로드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간중간에 진로 진학이나 방향성 같은 거 체크해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몇 월에 진행을 해서 방향성 잡는지는 뒤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게 연간 분기별 계획인데요. 보시면 요거 초등부가 있고 중등부가 있어요. 요 내용은 거기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찍어가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집중하셔서 같이 보셔도 됩니다. 그 연간 분기별 계획 보면요. 학습관리, 수학, 영어, 국어가 있는데 국어는 지금 여기 밑에도 있는데 여기 중간에 국어 비문학이라고 제가 써놨거든요. 근데 밑에 국어는 선택적으로 저희가 정규랑 문술 수업 같은 경우는 선택적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밑에 냅둔 것이고 그 국어 비문학 같은 경우는 학습관리로 해서 저기 들어가게 써놨어요. 일단 그래서 국어는 저희가 정규 수업이나 논술 이런 형태로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구분 기반으로 문법 독해 수업을 하다가 5월이랑 8월이랑 11월 그리고 2월 보시면은 분기고사를 칩니다. 요건 수학도 똑같이 분기고사를 치고요. 그리고 특강은 8월이랑 제가 2월로 표기해놨는데 요거는 오류예요. 그 12월에서 2월 그 사이에 특강 그렇게 해서 특강도 저희가 중간중간 진행을 하고요. 초등부 같은 경우는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6학년 모의 내신이라고 해서 그 9월이랑 11월에 제가 써놨는데 요거는 뭐냐면요. 지금 중학교 1학년도 아이들 시험을 올해부터는 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시험을 보게 되면은 그 전해에 모의 내신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원래 중학교 1학년 그 내신이 없어졌을 때는 중2를 타겟으로 해서 중1 때 모의 내신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중1이 그 내신을 치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6학년 대상으로 모의 내신을 한 학기 정도 진행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내신 때는 이런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라는 거를 간접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저희가.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현행, 선행을 계속 해오다가요. 중간중간에 분기고사가 있고 그리고 9월하고 11월에 또 모의 내신을 6학년 대상으로는 진행한다고 제가 써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관리 부분 볼 텐데요. 매일매일 와서 이제 예복습 노트 쓰는 부분이랑 플래너 관리, 학습 관리 하는 거고요. 그거 외에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그리고 영어 듣기하고 비문학도 계속 주기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 외에 봐야 될 거는 3월에는 방향성 검토라고 제가 써놨죠. 아마 이번에 3월에는 특히나 재원생들 대상으로는 진로 진학 상담도 같이 들어갈 거예요. 같이 들어갈 건데 왜냐하면 진로 진학 상담을 안 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해에는 3월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진로 진학 상담과 방향성 검토를 같이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학종까지는 아니더라도 초등부 같은 경우는 꿈찾기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3월에 먼저 진행을 하고 7월에 진로진학 상담 방학 계획 잡고요. 그리고 7월에 요거를 하는 이유는 방학 계획을 잡아서 만약에 이제 공부만 할 거면 공부에 대한 계획도 해야 되겠지만 그거 외에 아이들이 자기 꿈을 찾기 위해서 외부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계획을 할 수 있으면 미리 계획을 하고 8월에 방학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8월에 마지막에
방향성 검토를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9월에 학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월에 보면은 진로 상담하고 방학 계획인데 진로 상담을 주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요거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꿈이 바뀐 아이들 그리고 꿈에 대해서 조사를 했으면 어떤 조사를 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등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차이점은 주말 10-10이랑 내신인데요. 요거 네 보시고 잠깐만 앞으로 가볼게요. 저희가 초등부도 지금 여기 10-10을 써놨거든요. 근데 선택 참여라고 제가 써놨어요. 이유는 6학년까지는 10-10 주말에 그렇게 있는 건 좀 무리예요. 아이들 체력도 안 되고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해볼 사람 해서 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모아서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주말 10-10은 참여는 안 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중등부 같은 경우는 10-10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4월, 6월, 9월, 11월 요 내신 기간에 맞춰서 주말 10-10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외에는 초등부랑 비슷하지만 그 학습 관리의 방향성 검토나 진로 진학 상담을 할 때 초등부에 비해서는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고 대학이나 전공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는 상담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이해되실까요? 그 다음에 그거 외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내신이죠. 수학, 영어, 국어 보시면 4월에 내신, 6월에 내신, 9월 그리고 11월에 내신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지금 1학년이 내신을 2번만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학교가 있고 더 횟수를 늘려서 간다고 하는 학교도 있어요. 더 열어봐야 돼요. 그래서 2번 한다고 하면 1학기하고 2학기 기말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시기 외에는 내신을 안 치르는지 내신 기간이라고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 친구들은 정상 수업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실게요. 네, 넘어가셔서 그러면은 저희가 시각표를 어떤 걸 가지고 가냐면요. 초등부랑 중등 1학년, 중등 2학년 해서 지금 시간표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참고로 제가 넣어드렸는데 시간을 보실 때 학교 쉬는 시간이라고 제가 앞에 써놨는데 이게 이유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습 관리를 할 때 저희가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부분들까지 저희가 체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쉬는 시간 때 단어를 외우게끔 한다던가 아니면 학교에서 수업을 했던 내용을 예복습을 시키는 내용을 기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걸 하고 오겠죠? 3시 반에 그러면 초등부 아이들은 등원을 하면 플래너 작성한 거 한 번 더 검토하고 그리고 메타노트, 그 리뷰노트 학교용으로 써온 거를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과목별 복습 테스트를 하고요. 수업을 듣고 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영어 비문학 단어 테스트, 영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영어 듣기, 그리고 메타노트 작성이라던가 근데 메타노트 이때 작성을 하는 거는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학원에서 수업 들은 내용으로 리뷰노트를 작성을 하는 거고요. 오답노트 그리고 플래너 관리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고 하원을 합니다. 초등부 같은 경우는 3시 반에 등원을 했기 때문에 7시에 나가는 시간 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거 끝나고 나서도 아이들이 집에서도 공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플래너에는 작성을 하고 그 다음날에 그러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7시에 보내는 이유는 하나예요. 밥은 먹어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딱 두었는데 뭐 중등부처럼 좀 더 오랜 시간 아이가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중간에 밥 먹고 학원에 다시 돌아와도 괜찮다라고 하면 말씀 주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옆에 보면 토요일이 있죠. 조 부분은 5+1이라고 제가 써놓은 이유가 5일은 등원이에요. 5일은 등원인데 토요일은 구름이 인증으로 해서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를 하는 부분을 인증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주말에 대한 계획을 아이들은 합니다. 아이들은 하지만 저희가 그 학원 등원이나 이런 부분들로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그
구름이로 인증해서 너가 공부했던 내용이랑 이런 것들을 시간적으로도 확인해서 보내자라고 해서 저희가 저렇게 프로그램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학교 5시간, 학원의 주중 7시간, 하원 후에 그 5시간, 그리고 주말 3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요. 요게 저희가 아이들을 놓고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이 정도는 공부 시간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보시면은 요 내용이 지금 학원 수업 시간 빼고 요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근데 학교 5시간, 주중에 학원 7시간, 그리고 하원 하고 나서 매일 1시간씩만 숙제해도 5시간이 돼요. 근데 그런 시간까지 합쳐서 보면은 15시간은 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은 이렇게 가져갈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중등부인데요. 중등부도 비슷한 내용으로 가는데 지금 5시에 등원한다라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요. 5시 20분 요 타이밍에 국어 비문학 단어 테스트 영어 듣기를 하고 그리고 수업으로 들어간다라는 차이점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구름이 인증으로 이 친구들은 공부를 할 거고요.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시간을 계산을 해봤을 때는 주 중에는 15시간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말에 한 3시간 정도는 엑스트라인데 이 부분을 공부를 시켜서 구름이 인증해가지고 공부 많이 한 친구들은 포상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벤트성으로 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요. 중1하고 중2를 보시면요. 잠시만요. 중1 같은 경우도 9시에 끝나고 중2 같은 경우도 9시에 끝나는 거는 보실 수 있는데 요거는 그러면 선생님 9시에서 10시까지는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나요? 라고 하면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남는 아이들이 있을 거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9시 이후에는 나머지 관리가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의외로 이런 부분들로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에 재미 들리는 아이들이 나와요. 저희가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당연히 시켜주겠지만 이렇게 시간 활용을 해보고 자기가 채워나간다는 그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아이들도 10시까지 남아있겠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10시까지 공부하고 가면 돼요. 그 다음에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더 하겠다라는 아이는 문제가 안 돼요. 안 치는 게 문제죠. 그죠? 그리고 저희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이런 플래닝과 연구 분석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더 빠르게 아이한테 좋은 걸 주기 위함인 건데 그거 외에는 궁극적으로 재미있어서 안 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내용이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지금 학습관리라고 제가 표현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 표기는 그냥 칸이 작아서 앞에서 썼던 내용을 다 못 써서 저렇게 표기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가는데 뭐만 좀 다르냐면 금요일에 모의고사가 있죠. 모의고사 풀이 하는 것만 좀 다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저렇게 따로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풀어본 친구들하고 안 풀어본 친구들하고 차이가 큽니다. 네. 그리고 어떤 차이를 가지냐면 모의고사 특히 수능장에 가면요. 아이들이 뭘 해야 되냐면 선생님 저는 2점짜리 문제부터 풀래요. 4점짜리 문제부터 풀래요가 있어요. 아이들마다. 그래서 어려운 거를 먼저 풀어야 되는 아이들이 있는 거는 왜냐하면 어려운 것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또 그거에 맞춰서 3점, 2점은 또 쉽게 풀 수 있는 아이들이라면 4점을 먼저 푸는 거를 추천하는 아이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순차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를 또 그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어떤 전략으로 문제를 풀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해본 친구들, 안 해본 친구들 많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모의고사는 관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 볼게요. 밑에 시간은 제가 동일하게 계산을 해둔 부분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구름이 인증이 뭐냐면요. 구름이 인증이라고 하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아마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는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확대해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1월 18일 날 이제
그 인증으로 캡처한 내용인데 1시간 47분을 공부를 한 거예요. 좀 작죠? 근데 적은 이유가 뭐냐면 이 인증샷은 오전 5시 27분에 찍은 인증샷이에요. 그러면 자정부터 오전 5시 27분 사이에 조만큼 공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밤에 불태우는 친구들의 사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증샷을 남길 수 있어서 이런 거를 가지고 볼 텐데 요 구름이라는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하루하루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도 그 나열을 해주지만 매일매일 얼마씩 공부를 한 거를 또 집계를 해주는 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내가 이만큼 공부했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게 시간 관리라고 하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뭘 하느냐도 중요한데 아이들이 그 순공 시간이라고 해서 이거를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 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내가 공부를 했는지 이거 체크하는 데 재미 들이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동기부여 요소로 가져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증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면 저희가 카페에도 같이 올려서 자기가 인증한 것들 좀 경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을 좀 갖춰주려고 해요. 이유는 하나죠. 동기부여 할 수 있는 거리는 계속 저희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앞서서 국영수 전문 집단이 모여있다. 그리고 학습관리 전문가 집단이 해서 또 어떤 것들을 하는지 그리고 개인 밀착 관리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머님들이 받아보실 것 중에는 이런 것들도 있으실 거예요. 월 1회 상담 들어가고 레포트도 들어가고요. 매일매일 데일리는 데일리톡이라고 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어머님들 문자 나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는 어머님들께 계속 제공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런 추이로 변화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요런 날에는 아이가 좀 처져가지고 해야 될 것들을 다 못했습니다. 이런 거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딱딱딱 지켜져 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못했어요 이거 체크하는 게 훨씬 더 크기는 커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생각보다 컨디션이 말렸는데 컨디션 말린 거를 펴야 되는데 그 피는 거를 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긴장을 하는 게 해야 될 걸 정리하는 것보다 못한 거를 어떻게 수습을 할지를 좀 더 보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아까 5+1 이런 식으로 해서 주말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같이 정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정리를 할 때 주말은 조금 비워두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특목고 아이들 대상으로도 제가 시간 관리하는 거를 이걸 다 체크를 해봤는데 주말에 시간 관리를 잘 하는데 계획을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계획한 걸 다 수행을 잘하는 아이를 본 거예요. 그래서 걔를 봤더니 뭐가 차이가 나냐면 토요일 저녁 시간은 항상 비어 있어요. 그 비어 있는데 휴식을 하거나 아니면 주중에 못했던 거를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표를 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프로그램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더 이야기 드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시작이니까 당연히 더 공유를 드리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가시기 전에 레벨 테스트 신청을 하시고 가시면 레벨 테스트도 저희가 무료로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진로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다 진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테스트 비용을 저희가 일체 받지 않겠다라는 혜택을 지금 써둔 겁니다. 입학시험 같은 경우는 15일에서 28일 그 사이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님들 받으신 자료 중에 좀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A4지 반절 정도 되는 종이거든요. 거기에 보시면은 입학 테스트 그 신청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거 체크하셔서 제출하고 가시면은 그런 혜택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아니라 다른 시간에 오시고 싶으시면 따로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입학 정원이 음악기에는 학년별로 10명 모집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한 번의 정원은 4명에서 6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받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첫 스타트
프로젝트에 그 어머님들이 가장 관심 많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시는지도 보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그만큼 예쁘게 더 신경 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만 아이들 받아가지고 마감을 하고 신경 쓸 거고요. 그리고 과목별 입학 시험에 대한 거는 영수 50분, 국어 30분 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수학은 50분으로 보시면 안 되세요. 수학은 조금 더 길 겁니다. 이게 한 세트가 50분인데 아이들마다 선행이나 현행 여부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체크를 하거나 그 아래 학년 것도 체크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레벨 테스트를 조금 더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는 거는 알아두시고요. 그거 다음에 분석 상담을 하겠죠. 그 다음에 학습 성향검사 EDT라고 되어 있는데 3Q나 EDT 중에 하나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진로 성향검사 같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3월 학기 조기 등록자 2월 말까지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할인 혜택이 있는데 요거는 재원생이 그 스파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과 그리고 아예 신규로 지금 오시는 분에 대한 할인 혜택이 지금 달라요. 퍼센트가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재원을 하시는 분들이 스파 프로그램으로 그 전환을 했을 때 할인 혜택이 더 많으세요. 근데 이 부분은 정확한 거는 한 번 더 밖에서 그 얘기하셔가지고 듣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카페인데요. 네이버 카페에 여기 들어가셔서 가입해 주시면은 저희가 올 한 해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꼴로 그 교육이나 세미나 같은 것들을 좀 운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학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가 문자로 이렇게 나가는 게 가끔 전송 오류가 나거나 그럴 때가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가입해 두시면 저희 이번에 이런 것들 오픈해서 세미나 합니다라는 그런 안내 받으실 수 있어서 제가 이거는 안내 드리고요. Q&A 있을까요? 긴 시간 집중 잘해주셨습니다. 오늘 조금 위태로워 보이시는 어머님들이 계셨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약간 틈도 벌려드리고 하긴 했는데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학종이 원래는 하는 애들만 하는데 지금 학종이랑 세특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수능이 변별력이 떨어지니까 해야 된다 이건데 어머님들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어필을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더 많이 쓸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특을 진짜 잘 챙겨놓으면 점수를 많이 그 점수로 갈 수 없는 대학에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희망적인 얘기만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굉장히 암울하게 와요. 컨설팅 올 때. 근데 매 순간에 이 세특을 잘 써놓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 학교에서도 되게 예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다른 설명회에서 나왔던 질문인데 어머님들께서 요즘에 블라인드 처리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학종 그 생기부를 넣더라도 아이들 원서에 그 학교나 이런 것들이 다 그 블라인드 처리가 되는데요. 그거는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렇기 때문에 있습니다. 방법은 다. 그래서 블라인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일반고를 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그 이유 때문에는 가시지 마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목표는 위로 잡으시고 설령 거기까지 안 간다 하시더라도 그거는 전략에 의해서 안 간 게 돼야 돼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보시면 됩니다. 원래 원서 집어넣기 직전까지 고민이에요. 저랑 한 달 원서 그 마감 날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로부터 한 달, 두 달 전부터 들어와서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집이 많아요. 네, 원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왜 우리 아이만 보잖아요. 우리 아이는 막판까지 너무 고민을 하네 이렇게 하시는데 거의 다 그래요. 그리고 초반부터 자신 있게 탁 쓰고 끝나는 경우는 진짜 상위 1%인 아이들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1%라고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0.몇 프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아이들은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아이들 저도 봐요.
그냥 공부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하는 건 아니죠. 알기 때문에 얘가 별 그거 없이 트러블 없이 하는데 그렇게 하고 전교 1등 하는 애도 봤거든요.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특목고인데 그런 아이들도 봤는데 결국에는 중학교 때 얼마나 자기가 대비가 되어 있느냐, 자기 루틴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고 전략도 미리 얼마나 짜놨느냐 그리고 전략 하나만 짜지 마시고 2개, 3개 짜시고요. 그리고 2개, 3개 짤 때 취사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극단적인 거는 피하시고. 네. 극단적이라고 하면요. 네, 요거까지는 케이스로 전달드리고 더 이야기할 거 없으면 마무리할게요. 제가 봤던 케이스 중에 제 제자인데 중학교 때 제 제자였어요. 고등학교 때 이사를 갔고요. 고등학교 이사를 너무 멀리 가니까 그리고 그때는 줌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됐었어요. 참고로 줌이 되고 나서 너무 재밌는 사례가 더 많아졌어요. 이사를 갔는데 줌으로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저랑 실물 자료 드린다고 전달드린다고 실물 딱 한 번 보고 제가 대학 다 걸어준 애가 있어요. 걔는 줌으로밖에 안 봤어요. 키가 크구나 이게 끝이에요. 걔가 첫인상.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해야 될까? 제일 단기간으로 좋은 그 지표들을 많이 냈던 아이거든요. 본인도 되게 좋아요. 아직도 연락 와요. 그 편입한다고 연락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그 중학교 때 봤던 그 친구 그때는 코로나보다 훨씬 이전이기 때문에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게 보편화도 안 됐고 애들도 트레이닝이 안 됐을 때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에 대해서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은 그 친구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저랑 꿈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아이인데 마지막에 꿈이 스튜어디스로 그 세팅이 됐어요. 근데 스튜어디스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꿈을 세팅을 했으면 그거를 하다가 얘가 이거 말고 다른 거를 할 수 있거나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과가 있으면 과 정리를 해야 됐었는데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이랑 조인업 되어 있는 대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학만 간 거예요, 얘가. 나는 그 대학 아니면 죽겠다 수준으로 전략을 거기만 딱 이렇게 쌌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는 전문대기 때문에 아이가 원래는 외국어를 생각을 했던 아이라서 4년제에 노건대학교도 계속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뜨더라고요. 근데 그 학교는 특징이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부터 공부를 안 해도 돼요. 과목 2개만 지키면 돼요. 근데 혹하잖아요, 사실.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은 극단적으로 아이들이 힘들고 예민성이 올라오기 때문에 혹하면은 너무 이렇게 쭉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어머니도 당연히 잡아주려고 하셨었고 저도 그 잡아주려고 했는데 제가 만났을 때는 조금 늦었었고 왜냐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가 끝난 상황에서 근황 토크가 됐어요. 그랬는데 어머니도 노력을 하셨는데 못 잡아준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도 그냥 나 몰라라 한 게 아니에요, 그 케이스가.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떨어졌죠. 근데 떨어진 이유도 저희가 봤을 때는 대한항공 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서류가 안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그 대한항공 상 이런 상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렇게 해서 재수를 했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잖아요. 상향 평준화의 목표를 잡고 전략적으로 내려가든 올라가든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얘는 내려서 플랜을 짰잖아요. 그러니까 생기부도 볼 게 없어, 점수도 볼 게 없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재수를 하고 나서는 수능만 살려서 갔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우상향으로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짠 프로그램은 그 매일매일 체크하시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